옆집 김씨는 이번에 50만 원 넘게 지원금을 받는다는데 나는 왜 15만 원밖에 안 되는 걸까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는 왜 대상이 아니냐, 사실상 영원 아니냐 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요즘 이 문제로 마음 졸이시는 분들, 또 주변 이야기들로 혼란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올해 바로 지급된다는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 그 규모가 1차,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합쳐 약 35조 원에 이르고 그중 소비 진작 사업에만 약 11조 3천억 원이 투입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하지만 이 돈 과연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만큼 돌아올까요? 오늘 그 복잡한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 혹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 불리는 이 지원금은 1차적으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분들께는 40만 원, 차상위계층 분들께는 30만 원이 지급되고 농어촌 인구 소멸지역 주민들께는 2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벌써부터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바로 소득 상위 10% 제외라는, 어쩌면 이번 지원금 논란의 가장 뜨거운 감자일지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1차 지급 이후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90%의 국민에게는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은 최소 15만 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최대 52만 원까지 그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옆집과 나의 액수가 다르다 는 이야기가 나오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차등 지급 방식은 실제 우리 주변에서 어떤 반응과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을까요? 가상의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에서 은퇴 후 현재는 중소기업 고문으로 일하며 연봉 1억 8천만 원 정도를 받는 김지환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성실하게 일하며 세금도 꼬박꼬박 냈다고 자부하지만 정부 지원 정책이 나올 때마다 어쩐지 소외감을 느낍니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많이 낸 것에 대한 인정은커녕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지원에서 번번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 허탈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근로소득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0% 이상을 부담하는 현실 속에서 이번 지원금에서도 최소액인 15만 원만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김 씨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과거 재난지원금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에 이번에도 역시나 하는 씁쓸함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반면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교직에서 정년퇴직하고 현재 월 20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신 박선정 씨는 최근 민생회복 지원금 소식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연금 외에는 특별한 소득이 없고 남편과 함께 소유한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입니다. 박 씨는 대략 계산해보니 소득 상위 10%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아 1차 15만 원에 2차 10만 원을 더해 총 25만 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여기에 2만 원이 더 추가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박 씨는 한편으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정확한 기준이 뭔지, 내가 정말 받을 수 있는 건지, 신청은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뉴스를 봐도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곳이 없어요. 당장 다음 달 생활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정보 부족에서 오는 답답함이 교차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작업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이 작업에만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어 2차 지급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상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지원금 정책을 둘러싼 더 큰 차원의 논란들도 존재합니다. 우선 가장 많이 제기되는 우려는 바로 재정 건전성 문제입니다. 한 언론에서는 이미 1,300조 원을 넘어선 국가 채무가 이번 추가 경정 예산으로 인해 더욱 늘어나고 국가 채무 비율이
GDP의 50%를 처음으로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격이라는 날선 지적들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또 다른 논쟁 지점은 과연 이 지원금이 실제 소비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지급되었던 지원금의 경우 소비 증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한 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지원금이 소비를 일시적으로 앞당겼을 뿐 이후 소비를 줄여 소상공인 지원 효과도 미미했다는 분석이 나왔죠. 물론 이번 지원금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기적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논란도 많은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 보도를 종합해보면 지급 시기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후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작업 때문에 2차 지급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또는 평소 사용하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주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이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이나 영주권자 등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숨겨진 혜택들도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과 별도로 지역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을 현재보다 높은 7에서 15% 수준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일부 최대 30만 원을 환급해주는 정책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숙박시설 이용이나 영화,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할인 쿠폰도 제공될 계획이라고 하니 꼼꼼히 챙기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소득과 재산이 과연 지원금 기준에 해당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알 수는 없을까요?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소득 상위 10% 기준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나마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보고 싶으시다면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며 반드시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원금을 어떻게 써야 가장 현명할까요? 단순히 꽁돈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계획 없이 소비하기보다는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많이 오른 시기에는 정말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상점에서 사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소비가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소비 촉진 이후에 더 큰 소비 절벽이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현명한 소비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옆집과 나, 받게 될 지원금 액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액수의 일에 일비하기보다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혜택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주체적으로 고민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혼란스러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심을 잡고 정부의 공식 발표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이것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우리 경제와 개개인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 배경과 여러 논란들, 그리고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혜택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지혜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